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버클리에서 만든 딥코더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네, 허깅 페이스 페이지인데요. 딥코더 1.5 빌리언 프리뷰. 근데 올린 사람은 에이젠티카 ORG라는 데고요. 딥코더 1.5 빌리언 프리뷰는 코드 리즈닝 LLM이다. 딥식 R1 디스틸드 Q1 1.5 빌리언으로부터 파인 튜닝된 모델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그때 사용된 기술이 분산 강화 학습이다. 그리고 롱 컨텍스트 랭스를 늘리도록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딥식 R1 디스틸드 QN 1.5 빌리언 또 디스틸드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파인 튜닝을 해서 코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이 모델은 보면은 1.5 빌리언도 있고 14 빌리언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가 나와 있는데 코드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요. 1.5 빌리언이 같은 딥식 R1 디스틸드 QN 1.5 빌리언 대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딥코더 1.5 빌리언 프리뷰가 모든 항목에서 많이 앞서네요. 자,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고요. 그래서 이 에이전티카 프로젝트 여기를 좀 살펴보면 버클리 스카이 뭐 이런 데랑 연결되고 여기 보면 에이전티카 프로젝트 홈페이지도 따로 있네요. 그래서 구성원인 것 같죠? 유첸진이 올린 트윗을 보면 UC 버클리가 14빌리언 모델을 오픈했다. 이게 오픈AI의 O3 미니와 O1을 코딩 쪽에서는 능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32장의 H백으로 2.5주에 걸려서 만들어졌는데 26,000불 정도, 27,000불 정도 되겠네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GPU 임대 시간으로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확실한 비용이니까. 나머지 뭐 인건비나 이런 거나 넣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14빌리언, 이쪽이 이제 그 모델 크기고, 5원은 잘 모른다. O3 미니도 그렇고. 상당히 클 것이다. 그 다음에 R1 디스틸드 32빌리언도 있고 R1 디스틸드 14빌리언도 있는데 당연히 모델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라이브 코드 벤치마크도 점수도 올라가죠. 근데 지금 이 14빌리언이 딥코더가 거의 5원보다는 앞서고 O3 미니하고도 거의 비슷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프를 제시한 것 같아요. 에이전티카 프로젝트.com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UC 버클리 아까 버클리 스카이라고 그랬나요? 그 연구소에서 이 페이지를 만든 것 같죠. 그래서 14빌리언 딥코더가 O3 미니 레벨이다. 그 다음에 딥스케일 R도 있네요. O1 프리뷰를 능가한다. 1.5 빌리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14빌리언하고 1.5 빌리언하고 있는데 저는 일반 노트북이다 보니까 14빌리언은 테스트하기가 좀 힘들고요. 1.5 빌리언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테스트는 LM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B, ABC, ABCD 다음에 올 문자열은 뭐냐? 이런 문제죠. 자, 15분 19초를 고민을 했고요. 답을 내놨는데 2가 올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틀렸죠. A, B, C, D, E가 와야죠. 네, 첫 번째 문제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가 있는데 5를 더하면 그 수를 2배 한 것보다 3이 적다. 방정식을 세우고 x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24초가 걸렸고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색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뭐냐? 라는 문제죠. 2분 7초가 걸렸고
네, 5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블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파란색 맞았죠? 세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이게 LM 스튜디오의 문제인지 모델 자체의 문제인지 요 블루라고 대답을 딱 끝낸 다음에 아까 문제 있잖아요. 이 앞번 문제. 2번 문제의 답이 한 번 다시 나왔어요.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자, 아무튼 다음 문제입니다. 다섯 사람이 사과를 먹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다섯 명의 사과 먹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2분 13초 동안 고민을 했고 CABD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번째 문제 맞았고요. 여기서도 앞번 문제들이 다시 나와서 그죠? 계속重복돼서 대화를 계속하면은 그 전 거를 계속 주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대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한 줄로 서 있고 세 개의 검은 모자와 두 개의 흰 모자를 랜덤하게 씌울 겁니다. 맨 뒷사람은 앞 두 사람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 사람 모자 색깔을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맨 뒷사람한테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맨 앞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 앞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이 문제죠. 15분 47초 동안 고민을 했고요. 흰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틀렸죠? 다섯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4분 32초를 고민을 했고요. 자, 세 개 그룹으로 나눠서 처음에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세 개 그룹으로 나오면 998이 될 텐데 998이라는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공식이 있죠. 공식으로 하면은 씀이 나온다. 그래서 맞췄죠. 자, 여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죠. 현재와 과거의 상태를 각각 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면 되겠죠. 58초를 생각을 했고 아버지 나이를 80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용의자 A, B, C가 있는데 A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범인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죠. 4분 38초를 고민했고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가 범인일 때를 가정을 해서 모순이 없는지를 검토했더니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B가 범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 주사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197분을 기다렸는데 결국 답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한루프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수론하는 거를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잘 전개를 했어요. 이게 답이 4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 8에 64, 64 경우 중에 48개의 경우가 해당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48이라는 숫자를 구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원래 이제 리즈닝이라는 게 한번 다시 검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 있죠. 48개라는 숫자를 잘 구했거든요. 근데 but let's think again.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러더니 이제 뭐 이탈을 한 것 같아요. 이탈을 해가지고 계속 엄청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리즈닝 기능이 있는 모델들은 얼마나 이 빨리 수렴을 하느냐, 요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도 보면 가끔 이렇게 무한루프에 빠져가지고 결론을 못 내고 끝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루프에 빠졌을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문제 이제 실패했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주고, 설계 모멘트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한 철근량을 구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11분 15초를 고민을 했고요. 좀 엉뚱한 대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제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값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틀렸습니다. 네, 10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11번째 코딩 문제입니다. 이 모델의 이름이 딥코더잖아요. 그래서 코딩은 얼마나 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아서 추리 과정을 보여주는데 수식을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3초밖에 고민을 안 했어요. 바로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1, 4, 3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뭔가 에러가 있는 거죠. 11번째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11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HBM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면적도 구하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죠. 자, 20초를 고민을 했고 코드를 보여줬습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게 이상하죠. 원래 6개의 입력처만 있어야 되는데 7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좀 이상하게 막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건 뭐 실행 버튼이 없다 보니까 실행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50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1.5 빌리언을 테스트한 게 자이프라에서 만든 ZR1이 똑같이 1.5 빌리언이었거든요. 테스트 환경도 LM 스튜디오에서 똑같이 했었고, 근데 그 모델보다 2문제를 더 틀렸어요. 그러니까 ZR1이 67점을 받아서 1.5 빌리언 치고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UC 버클리의 딥코더는 같은 1.5 빌리언으로 50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50점도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1.5 빌리언을 딥식 아론 1.5 빌리언 요거를 했을 때 요게 42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딥식 아론 1.5 빌리언보다는 한 문제를 더 맞춘 거죠. 아까 UC 버클리에서도 소개할 때 자기들이 딥식 아론 1.5 빌리언보단 성능이 좋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네, 그래서 딥코더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50점을 받은 게 커맨드 A라는 모델이 111 빌리언이었는데 이게 50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레카 플래시 3라고 있었죠. 21 빌리언, 이것도 50점이었고, 라마 3.3 70 빌리언이 50점이었고, 록2도 50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큐리 코더 라는 모델도 5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모델들을 이렇게 봐도, 42점을 받은 이 모델들을 봐도 다 12빌리언, 엑사원 7.8 빌리언, 얼마 전에 살펴봤던 코지토 V1 14빌리언. 그러니까 1.5 빌리언으로 심지어는 111빌리언짜리하고도 같은 점수가 나온 거고, 대부분 뭐 20빌리언, 70빌리언, 뭐 7빌리언, 14빌리언 이런 큰 모델들보다 확실히 점수가 잘 나온 겁니다. 딥식 아론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딥식 아론의 기술을 다 공개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딥식 아론 모델을 근간으로 더 훈련을 시켜서 더 성능을 끌어올려서 이런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ZR1도 마찬가지로 딥식 아론 디스틸드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델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딥코더가 1.5 빌리언으로 50점의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